두 번째 시간 시작할까요? 이러한 경비등급별 교도소는 큰 프레임이 그려지나요? 어떤 틀이죠, 틀. 프레임이라는 건 건축의 어떤 큰 구조물이죠. 교정을 짜고 있는 큰 구조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54개 교정시설이 있다면 각 4개 지방청별로 각 교도소를 등급화시켜서 S1, S2, S3, S4의 교도소로 나눈 다음에 수용자들의 위험성과 처우의 내용에 따라서 거기에 편입시킨다. 거기에서 맞는 처우를 하고 잘하면 상향 조정, 못하면 하향 조정도 가능하다. 자, 그럼 운영을 어떻게 할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죠. 이송의 원활화, 합리적인 거, 분류심사의 철저함, 이런 부분들이 제일 큰 내용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처우가 상향 조정된다고 하는 것은 교정 성적에 따라서 일반 경비시설에서 완화 경비시설로, 그리고 완화 경비시설에서 개방시설로 이송되어 보다 나은 처우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이를 위해서는 경비 등급에서 상위의 시설은 보다 완화된 관리 감독, 그리고 시설에 있어서 개방적일 것, 그리고 보다 자유롭고 적합한 처우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형집행법에서는 시설별 처우의 구체적 차이에 대해서 많이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잘 규명되지 않고 대통령령에 이임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형집행법 보면은 집행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경비 등급, 그러면 경비란 말에 너무 중점을 둬서 생각하면 시설의 구별을 단지 보안 관리를 위한 수단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할 것이 아니라 분류 처우와 연계한 어떤 차등적 처우, 적합한 개별 처우를 통해서 재사회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형집행법 제57조 3항에서는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교정 성적에 따라 상향 조정될 수 있으며, 특히 그 성적이 우수한 수용자는 개방시설에 수용되어, 처음부터 개방시설에 수용될 수 있어요. 사회생활에 필요한 적정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 이게 누진제도와 다른 거예요. 누진제도는 4급부터 최하위급부터 시작했는데 획일적으로, 일괄적으로. 그런데 여기는 그 사람의 위험성 처우의 내용에 따라서 각 등급별 교도소에 처음부터 수용될 수 있고 상향 조정돼서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더 나은 처우로 유행해서 최종적으로는 이론상으로는 그래요. 최종적으로는 개방시설에서 생활하면서 사회복귀를 준비한다면 논리적으로는 단계적 처우라는 게 단계를 전부 거쳐가야 되는데 또 그러지 못할 수도 있죠. 상향 조정이 안 되면. 경비 등급별 시설의 구별은 보안의 목적을 이유하는 수단을 넘어서 사회복귀의 점진적 준비 과정을 위한 방법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제가 교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운영을 해보면서 제일 어려운 게 혹시 사람이 사람을 다룬다는 데서 오는 갈등들, 그 어려움, 또 한 시설 내에서 여러 등급을 뒀을 때 문제들, 결국은 그래서 이 경기 등급별 처우 제도라는 게 그 프레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떤 시설과 어떤 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면 사람이 사람을 다루는 그 갈등과 피곤함, 어려움으로부터 정말로 순수하게 교정의 의미대로 일을 할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필요한 시설로 그냥 이송시키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엄중한 시설로 옮겨주면 되잖아요.
이제 이 프레임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 시간에는 경비 등급별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수립과 어떤 처우 등급들, 그리고 그 처우 등급에 따른 처우를 이야기하는 시간으로 2시간 동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처우 계획을 수립한다. 의의는 뭐냐면 개별 처우 계획이라는 게 뭘까요? 분류처우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수용자의 개별적 특성에 알맞은 교육 교화 프로그램, 직업, 또 직업훈련 등의 작업, 교도소에서는 작업과 직업훈련 위주로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 교정시설들이 많이 작업에 징역형이니까 뭔가 일을 시켜야 되니까 보다 많은 또는 정말 사회 밖에 나가서 사회 내에서 유용한 직업훈련을 시키는 쪽으로 좀 변화해 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업에 많이 치중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 직업훈련 등의 처우에 관한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개별처우 계획이라고 하죠. 법에서도 이야기되어 있었지만 소장은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개별처우 계획은 처음에 수용자를 받았을 때 개별처우 계획을 세우고 또다시 이제 형이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형 집행 정지 중에 있는 사람이 기간 만료가 돼서 다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우할 것인지, 그리고 가석방 취소로 나갔는데 다시 들어온다면 가석방이 취소돼 가지고요. 재수용된다면 이럴 경우에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개별처우 계획을 다시 세울까? 그 등급은 어떻게 유지할까? 아니면은 낮춰서 할까? 가석방의 경우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석방 당시보다 한 단계 낮은 경비처우 등급에서 처우 계획을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 수용자나 군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은 어떨까요? 국제 수용자 외국에서 이송형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되겠죠. 외국에서 온 경우는. 그리고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확정되거나 또는 군교도소에 있다가 이송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경우에도 이런 사람들은 신분도 바꾸겠죠. 군 수용자에서 일반 수용자로 바꿔가지고 다시 처우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이처럼 개별 처우 계획을 세우면 처우 등급을 이제 부여해 준 어떤 처우 등급을 만들까? 소장은 수용자의 처우 수준을 개별 처우 계획의 시행에 적합하게 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해서 교정 성적에 따라 처우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교정 성적은 뭐냐면 수용자의 수용 생활 태도, 상벌의 유무, 교육 및 작업의 성과 등으로 종합한 평가를 말하는 처우 등급을 처음에 부여한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점검해서 바꿔준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소득 점수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누진 처우 제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늘 작업과 소행 점수 그러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교정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용자가 하고 있는 일에 작업이나 직업훈련이나 교육훈련 같은 데서 정말 잘하고 있는지 소득 점수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소행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해서 소득 점수의 구분은 주로 이제 두 가지죠. 수용생활 태도의 유무들이죠. 수용생활 태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작업이나 또는 교육 성적이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생활해 오면서 이제 상벌을 받은 경우가 있을 때는 또 재심사의 사유로 삼는다. 그래서 우리는 소득 점수 그걸 이제
10점을 만점으로 해요. 그러면 5점은 수용생활 태도, 방금 이야기했던. 또 5점은 작업 점수. 이렇게 해서 10점이라 하는 거죠. 작업 점수나 소득 점수는 5단계를 나눠둬요. 수용생활 태도는 당연히 품행이나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생활하면서 책임감 및 협동심의 정도에 따라서 나눠주는데, 매우 양호, 보통, 개선 요망, 불량, 이렇게 해서 5, 4, 3, 2, 1 이렇게 점수를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채점을 하는 거죠. 매달. 또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은 그 실적의 정도, 근면성 등에 따라서 채점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우 우수하다, 우수, 보통, 노력, 요망, 불량해서 5, 4, 3, 2, 1로 점수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이제 또 고려 사항들은 있을 수 있겠죠. 수용자의 작업이 뭐 어려운 데 있다, 취업장애. 수용자들이 사실은 가기 싫어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치사장에 가서 일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었어요. 이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아주 옛날에 감옥의 형태, 예전에 형무소의 성격, 또 교정이 통제되어 있고 늘 어려웠던 국가 재정 상태, 사람 살이가 힘들었던 옛날에 우리의 낮은 경제 소득, 이런 경우에는 어디를 가기 원하겠어요? 치사장에 가길 원해요. 조금이라도 더 먹고 남들보다 다른 음식이라서 하나 더 먹어볼 수 있는. 근데 요즘은 3D 직종 같은 경우가 이제 치사장이죠. 교정 내에서도. 그래서 여기는 인센티브를 주죠. 가석방 때도 인센티브를 주고, 작업 접순 같은 때도 난이도가 높고 깊이 하는 곳이고 숙련을 필요로 하는 곳이다. 그리고 어렵기도 해요. 식사를 준비하려면 사전에 일찍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준비해야 돼요. 또 나머지 정리하는 잔업의 부분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싫어하겠죠. 그래서 수용자의 작업 또는 교육 성적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작업의 숙련도, 또 오랫동안 있으면서 잘하는 사람들은 좀 고려해야 되겠죠. 작업 숙련도나 기술력, 작업 기간, 오랜 동안 어려운 곳에 계속 있었다랄지, 교육의 태도, 시험 성적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영돼야 되겠죠. 그래서 소득 점수의 채점은 아무튼 5, 4, 3, 2, 1로 채점은 어떻게 하냐면 직접 관리하는 보안 담당 교도관 또는 광부라고 그래서 그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그런 책임 교도관은 서로 협의해서 소득 점수 평가 및 통지서에 해당 수용자에 대한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소득 점수를 채점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데 이제 약간의 이런 경우도 단서 조항은 있어요. 참고로서 보면, 즉 작업장 또는 교육장 전체 인원이 너무 적다, 4명 이하이다. 그런데 거기다 수미양가를 주기가 곤란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필수 요원인데 아주 작은 인원이 2-3명, 4명 이하 이렇게 가 있는 경우에는 수우를 각각 한 명으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필수 작업장의 경우, 필수 작업장이란 작업의 특성이나 난이도 등을 고려해서 소장이 필수 작업장으로 지정한 작업장, 아까 이야기했던 거 치사장이 대표죠. 그리고 이제 교도소를 시설물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요? 어떤 필수 요원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걸 수용자가 운영 지원 작업 이렇게 해서 일을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기술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책임감도 있어야 되고 봉사정신도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걸 영선이라 그래요.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수선하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필수 작업장, 그래서 점수를, 소득 점수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무리 징역형이지만 수용자가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작업 또는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 어떡할까요? 그럴 경우는 최소의 점수, 중간 정도의 점수 범위 내에서 전체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제 이런 경우들은 있어요. 저는 이 작업장이 싫어요. 저는 일이 싫어요. 뭐 이렇게 본인의 의사위에서 이제 거부하거나 교육 대상자인데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점수를 부여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점수를 어떻게 반영할까요? 소득 점수가 그렇게 됐다면은 그걸 이제 평정 기간별로, 자, 3분의 1을 지났어? 그럼 그동안의 기간 동안을 나누어 평균 내서 2분의 1의 재심사 기간 동안에 그동안의 점수들 평정한 거. 뭐 3분의 2 때. 이런 그 재심사 기간에 때마다 평정 기간의 개월 수를 나누어서 그 평균을 가지고 평가하겠죠. 그러면 처우 등급을 어떻게 이제 나눌까요? 이건 누차 이야기했지만은, 하나 더 좀 참고로 이제 교정시설 내에서의 문제를 하나 더 이야기해보죠. 우리나라가 제일 문제가 이제 그런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시설들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어찌 보면은 소프트웨어적인 것보다 하드웨어적인 게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건 뭐냐면 너무 시설들이 대규모 시설이고 구급 위주고 감독 관리 위주고 수용 관리 위주고 그렇단 말이에요. 처우회 위주의 시설로 처음부터 지어진 교도소가 신축하는 교도소 말고는 거의 없죠. 그 특성에 맞는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그렇게 운영하기 위한 교도소를 처음부터 지었던 교도소가 대한민국의 교도소들이 거의 교정시설이 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다 대규모 시설이고 노후화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할 때는 한 시설 내에서의 구역을 정해서 등급을 나눠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자기 등급에 맞는 교도소를 가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데, 그럼 채점을 누가 해요? 언제 가냐에 따라서 나뉘어져야 되겠죠. 한 달을 30일로 잡으면 15일간 정도가 중간이잖아요. 절반이잖아요. 우리 한 학기의 절반에 중간고사 보듯이. 그래서 매월 15일 이전에 이송한다. 한 달인데 15일이 되기 전에 갔어요. 다른 교도소. 그럼 어떻게 해요? 오래 데리고 있는 교도소는 받는 교도소잖아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송받는 교도소에서 점수를 채점하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15일, 16일 이후에 간다. 당연히 이송하는 교도소에서 더 오랜 기간이었기 때문에 소득 점수를 평가해서 보내야 되겠죠. 그런 건 이해하기 쉽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 처우 등급을 구분할까? 경비 등급별 교도소. 경비 처우급이죠. 이건 분류심사에 우리나라의 분류심사 기준과 처우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겠지만 우선은 경비 처우급에 대해서는 이야기는 여기서는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소위 그 위험성이라고 그랬죠. 도주, 난동 또는 범죄의 재질 이런 것에 따른 위험성에 따라 교정 시설과 개호의 정도를 구별해야 되겠죠. 그죠? 위험성에 따른 경비 종류가 결정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범죄 성향의 진정과 개선 정도, 교정 성적에 따라서 처우 수준을 구분해야 돼. 기본적으로 처우 수준, 이 수준이에요. 처우 수준과 경비의 수준을 정하는 것이 등급별 교도소예요. 개개인에 대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나이가 많은지 작은지 초범인지 재범인지 또 어떤 부분에 위험한 범죄자들은 함께 두기 어려운 마약사범인지 조직관련사범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 수용이 있고, 또 개별 처우라는 것은 또 직업훈련을 받을 것인지 학과교육을 받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처우 내용인데, 등급별 교도소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이라고 해서 큰 프레임, 어느 정도 수준의 경비를 해야 되지 하는 것과 어느 정도의 처우 수준을, 이게 자유가 제한되는 그 처우, 여기서 말하는 처우 수준은 처우의 내용이 아니고 한 달에 몇 번 면회를 한다, 접견을 어떤 방식으로 한다, 사회적 처우가 언제부터 가능하다, 마지막에는 사인의 처우인 가석방으로 연기하는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된 서우 수준이에요. 경비 등급별 수준과 처우 수준을 고려해서 처우급을 결정한다. 경비 처우급. 이 시간에는 이 처우급의 설명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방 처우급. 개방 처우급은 뭘까요? 개방. 시설도 개방되고 처우도 개방적 처우라. 여러분들에게 사실 직접 보여드리고 싶은 교도소가 있어요. 천안 개방교도소를 가면 정말 물리적 교시설이 거의 없어요. 담이 없어요. 교도소를 상징하는 높은 담이 없고 모든 거실과 그걸 사방이라 그래요. 거실. 그 다음에 사방들이 쭉 모여있는 어떤 구역, 사동. 이 부분에 대한 잠금장치들을 따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함께 자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TV나 음악을 시청하거나 TV를 시청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다른 개인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사동별로 확보돼 있고 이 사람들의 생활들은 물론 시설 내에서의 작업들도 있지만 바깥으로 사회적 처우 주간에 대기업의 어떤 기업체의 공장에 출력했다가 저녁에 들어와서는 자기 생활을 안에서 한다랄지 또는 희망센터 그래서 밖에 있는 기업체의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직원이 와서 안내와 관리만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개방처우겠죠. 개방시설과 개방처우. 가장 처우 수준이 높은 거죠. 근데 완화경비 처우급은 다음 단계는 이게 이제 S2급. 이 부분까지는 구해 작업이나 구해 작업과 외부 통고 작업은 달라요. 구해 작업은 담 밖에 그냥 나가 있는 구해 공장도 있고 담 밖에까지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걸 구해 작업이라고. 외부 통고 작업은 멀리까지 버스로 출퇴근하는. 그래서 완화경비 시설에 수용되어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 등급은 좀 낮은 거죠. 일반 경비시설보다. S3급. 우리가 거의 대부분이 많은 경우가 S3급이죠. 일반 경비 처우급. S2와 S3가 대다수를 차지하죠. 근데 일반 경비 시설에 수용되어서 통상적인 수준의 처우가 필요한 수용자. 군해 작업을 주로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구해 작업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왜냐하면 담 밖에 바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실은 시설 내와 거의 통제 수준이 비슷하거든요. 이동하는 거나 안에서 일하는 거나 모든 것이 교도관의 개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S4급 무거울 중자 중경비시설. S4급이죠. 가장 무거운 중경비 시설은 여기서는 기본적인 처우만 필요한 운동이나 최소한의 운동 시간, 최소한의 접견 이 외에는 모든 것이 통제되는 필요시 이 중에 일부는 군해 작업은 가능하겠죠. 이렇게 경비 등급별로 나눠진다는 것은 경비의 수준과 처우의 수준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S6까지 나눈다면 중경비 시설, 중경비 처우 말고 초중고금 시설들, 담 밖에 거기는 이중 철조망, 운동 시설도 모든 게이지 안에서 우리는 초중고금까지는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처우 등급별에 따르는 처우의 수준들을 알아보고 중간고사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내용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